예, 안녕하십니까.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의 의의와 증거력. 아주 옛날 문제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요즘 사례형으로 2단의 추정 357조, 358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사 시험 등에서. 예, 논술식으로 한번 스캔을 합니다. 서정이라는 게 뭐냐? 서정이란 문서를 열람하여 그에 기재된 의미 내용을 증거 자료로 하기 위한 증거 조사를 말한다. 예.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법전에 없어. 그죠? 법전에 있는 의 같으면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지만 법전에 없는 첫 줄 의 정도는 외워준다. 예. 서정이란 문서라 하면 이런 게 법전에 없어.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따로 외워야 돼. 써야 되니까. 그죠? 예, 또 계속 의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문서란 문자 그 밖의 기호의 조합에 의하여 사상적 의미를 표현한 유형물을 말한다. 아유, 참 외우기도 힘듭니다. 그죠? 문자 그 밖의 기호의 조합에 의하여 사상적 의미를 표현한 유형물을 말한다. 공문서가 뭐냐, 사문서가 뭐냐, 우리 잘 알고 있어. 그죠? 잘 알고 있지만 그걸 쓰려면은 일단 문서의 의의부터 써야 되니까 이런 건 외워주는 게 팁이다. 좋다. 그렇습니다. 계속. 서정은 문서의 기재 내용을 자료로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문서의 외형, 존재 자체를 자료로 할 때는 그때는 서정이 아니라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문서의 외형, 존재 자체를 그때는 서정이 아니라 검증이다. 예컨대 위전 문서라는 이유로 제출된 문서는 그거는 검증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검증물이다. 그다음 당해 소송에 있어서 증거조사의 결과를 기재한 문서, 예컨대 정인신문조서, 검증조서, 감정서는 다시 서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사건의 조서는 서증의 대상이 된다. 그렇다. 서설이 참 길다. 그죠? 신종증거. 예, 신종증거라고 해가지고 왜 생뚱맞은 저 목차가 있을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는 거로 족하겠습니다. 그죠? 같이 읽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문서의 종류, 공문서, 사문서 이렇게 나눕니다. 문서 하면은 공문서, 사문서 나누고 처분문서, 보고문서 나누고 문서의 종류가 딱 정해진 틀이 있잖아. 그죠? 공문서란 공무원이 그 직무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공문서는 공정인과 같은 공정 권한을 가진 자가 작성한 것을 공정증서라 한다. 그렇군. 법인이 직무상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인가는 문제이나 판례는 공문서에 준해서 볼 수 있다는 태도이다. 그렇군. 사문서. 공문서 이외의 문서는 사문서이다. 그러니까 공문서를 정의하고 공문서 이외에는 다 사문서다.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군요. 사문서이다. 그런데 공무원이 직무상 일정한 사항을 사문서에 기입해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공사병용문서라 한다. 이 경우 사문서가 전부 공문서화하는 것은 아니며 공문서 부분의 성립으로 사문서 부분의 진정 성립을 추정할 수 없다. 예컨대 내용 증명 우편에 의한 통지서, 확정일자 있는 사무소, 그렇잖아요. 그죠? 확정일자 있는 사무소가 뭐겠습니까? 전월세 계약서겠죠. 그죠? 사무소. 그렇지만 확정일자 부분은 그 부분은 예, 공문서가 됩니다. 그 다음 처분문서와 보고문서로 또 분류를 합니다. 처분문서라는 것은 증명하고자 하는 법률적 행위가
그 문서 자체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 문서를 처분 문서라 한다. 즉 법률행위 자체가 문서에 화체화된 경우. 얘들이 쭉 있는데 가장 쉬운 예는 이겁니다. 매매계약서 생각하시면 돼요. 매매계약서. 예컨대 법원의 재판서, 행정처분서, 계약서, 차용서, 어음수표, 유언서, 합의서 등이다. 가장 쉬운 예가 매매계약서 생각하시면 된다. 보고문서. 보고문서란 견문, 보고, 듣고, 견문, 보고, 듣고. 판단, 감정 따위를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예컨대 상업장부 등기부, 호적 등본, 진찰서, 영수증이다. 보고문서와 처분문서의 차이점은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면 실질적 증거력도 인정할 수 있느냐에 있다. 형식적 증거력, 실질적 증거력 곧 나오게 됩니다. 원본, 정본, 등본, 초본 또 나누셨네. 문서 일반론을 공부하신다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원본이라는 그 자체였고 정본이라 하면 특히 정본이라고 표시한 문서의 등본으로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 등본이라면 원본 전부의 사본이며 초본은 그 일부의 사본을 말한다. 등본, 등자가 복사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등사기. 옛날에는 복사기를 등사기라고 했어요. 통째로 이렇게 복사하는 거 등본. 초, 뽑아서, 뽑아서 일부를 복사한 것이다.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인증 등본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증거 능력, 증거력. 이번 문제는 문서 일반론을 이렇게 다 써놓으신 것 같아요. 쭉 같이 보시고 문서에서는 사문서 형식적 증거력, 인장 도용의 항변, 인장이 위조됐다는 항변, 그게 사례로 자꾸 나오니까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 도입부에서 이렇게 문서 일반론을 지금 읽고 계십니다. 증거 능력이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증거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민사소송에서는 증거 능력에 제한이 없음이 원칙이다. 증거 능력은 형사소송에서 따지는 거죠. 그죠? 그게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증거로서 자격이 있다 없다. 그죠?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에 제한은 없습니다. 증명력에 문제가 있는 거지. 그 다음 소재기 후 개정 사실에 준하여 작성된 문서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또한 형사사건의 각종 조서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며 판례는 서증의 사본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한번 읽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증명력, 증거력. 증거력이라고 민소에서는 그렇게 써요. 그죠?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 증명력 이런 단어 썼는데 여기서는 증거력, 증거 가치를 믿을 수 있냐 없냐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정돈된 문장으로 쓰여져 있는지 문서의 증거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식적 증거력을 확실히 하고 다음 실질적 증거력을 검토함이 원칙이다. 다음 실질적 증거력이 배척되면 형식적 증거력을 조사함이 없이 배척하여도 된다. 형식적 증거력, 실질적 증거력 자꾸 그런 말을 쓰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나옵니다.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그게 뜻이 뭐냐? 문서가 거정자, 증거를 드는 자, 거정자가 주장하는 특정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을 특정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을 문서의 진정 성립,
이라 하고 이 진정 성립이란 말은 내용이 진짜다 가짜다 그게 아니에요, 그죠? 의사에 기해서 네가 썼느냐, 네 의사가 여기 네 의사를 이렇게 추론해도 되겠냐 그런 차원이에요. 문서의 진정 성립이라 하고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를 그때 형식적 증거력이란 단어는 저런 뜻이군요. 있다고 한다. 즉 문서의 진정 성립이란 거정자가 작성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진실로 의사에 기하여 작성한 것이고 위조한 것이 아님을 뜻하며 그 문서의 내용이 요거 객관적으로 진실하다는 것까지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예요, 그죠? 그 사람은 의사에 기해서 그 문서를 그게 작성했지. 예를 들어서 도장을 찍었다든지 서명 날인했을 때 내 의사에 맞다 이런 뜻이지. 그게 객관적으로 진실이다 아니다는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형식적 증거의 성립의 인부 절차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서증이 제출된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것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실무인데 이러한 상대방의 답변을 성립의 인부라 한다. 인부, 인정, 부정 그 뜻입니다. 성립의 인부, 진정 성립을 인정하니 부인하니 그런 뜻입니다. 성립의 인부 절차에서 상대방 태도는 난 인정, 성립의 인정, 아니면 침묵, 아니면 부인, 부지 네 가지이다. 성립의 인부가 행해지는 절차로서는 변론에서 구술로 함이 원칙이고 변론 준비가 과정, 준비 서면, 준비 절차에서도 가능하다. 그렇군. 총론적인 내용이니까 천천히 한번 하시고 이거 해가지고 일반론 공부해서 이 책 순서도 대충 그런 순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일반론 쭉 가다가 그 다음에 사례 던져가지고 연습시키고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보십시다. 문서의 진정 성립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의 효과, 인정이나 침묵에 대해서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성립, 인정이나 침묵으로 임하면 중요 사실에 대한 경우처럼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정말 중요한 단어를 터뜨리셨다. 그죠? 주요 사실이죠. 주요 사실. 정말 중요한 단어를 틀리셨습니다. 저 단어는 틀리면 안 됩니다. 주요 사실. 괄호 열고 요건 사실. 괄호 열고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사실. 우리 여태까지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중요한 단어를 틀리셨어. 저런 단어는 틀리면 안 돼. 예, 주요 사실에 대한 경우처럼 재판상 자백이나 자백간주 법리가 적용된다. 그게 판례다. 우리도 알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면 법원은 자백에 구속되어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좋다. 부인부지. 부지. 난 모른다. 이게 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서의 진정 성립에 관하여 부인부지로 답변하면 그렇지 그때는 증명을 요하는데 입증 책임은 거정자에게 돌아간다. 그렇다. 입증 방법은 제한이 없으며 변론의 전 취지만으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단 성립 진정의 인정에 대해서는 법정 증거 법칙의 일종으로 그렇지 추정 규정이 있다. 서증에 대해 부지라고 답하면서 인장 도용에 의해 위조된 것이라는 항변은 그렇지 그 항변자가
그 인형만은 시인한 것이 되므로 도용당한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358조에 의해 그 성립,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요만큼. 요게 사례쟁점으로 맨날 나오는 문장이에요. 예. 잘 음미해 놓으셨다가 사례 써먹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 조금 가다 또 법전 한번 열어보시죠. 지금 한번 열어볼까요? 이제 곧 나오니까 357, 358입니다. 이것도 또한 공부하는 과정에서 10번은 더 찾았어요. 그런 조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찾았으면 찾았다는 표시 좀 한번 해두시죠. 예. 다음에 또 언젠간 또 찾게 됐을 때 그렇게 반성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찾은 표시가 있는데 왜 이렇게 낯설지? 그렇게 반성하고, 그래서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 법전하고 친해집니다. 예, 그때쯤 되면. 그 뭐 친구 한두 번 만나가지고 그렇잖아요. 술 한잔 했다고 술자리 저쪽에 앉아 있었다고 내 친구 아니잖아, 그죠? 때 되면 만나고 참 술 먹고 실수도 하고 여러 세월을 거쳤을 때 그게 내 친구지. 같은 술자리 뭐 저쪽에 뭐 앉아 있다고 나중에 봐 친한 척하면 우리 또 뻘쭘하죠. 그냥 저 사람 왜 저러나. 법전도 우리한테 그래 합니다. 생전 쳐다보지도 않다가 뭐 시험장에서 법전 주니까 뭐 이리 열고 야 나 좀 도와줘. 법전이 시쳇말로 우리 수험생들끼리 하는 말로 법전이 쌩까입니다. 예. 저 아세요? 그래 버린다. 그러니까 평소 공부할 때 많이 만져주라. 찾아서 내가 너를 찾았느니라 하고 줄도 좀 꺼주고, 그죠? 그래야 요게 내 친구가 돼가지고 위기의 순간에는 딱 와서 도와줍니다. 야, 그 몇 조에 있잖아. 규칙도 좀 열어봐. 이렇게 막 법전이 가르쳐 준다고. 위기의 순간을. 그래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위기의 순간을 넘고 또 넘어서 저기 합격까지 가는 겁니다. 그때 믿을 건 정말 친구는 현장에서 믿을 건 법전밖에 없다. 그래서 평소에 잘해라. 평소에. 본 척도 안 하다 가서 야 친구야 그럼 그렇잖아요. 저 아세요? 저 누군지 아세요? 저 뭐 이름도 모르시잖아. 당신 내 이름도 모르잖아. 이래 버린다고. 법에 있는지 규칙에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늘 내가 당부드리지만 이번 강좌에서 그거 하나만 정말 느끼셔서 동의하셔. 여러분이 만약에 제 얘기에 그 한 가지만 동의를 하셔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뭐 법전 찾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죠. 자기가 자습도 할 수 있어, 그죠? 다 읽어보고 뭐 그러다가 문제 요렇게 문제들이 있으니까 문제에다 또 이렇게 참조 전문이라고 이래 하더라. 그 한번 해보니까 그러네 나도 이 정도는 쓸 수 있겠네. 그 상태가 시험 준비가 되신 겁니다. 예. 그걸 향해서 우리가 자꾸 제가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계속 지금 진도 나가면서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법전 한번 찾아보시면 355조가 보이고요. 356조가 보입니다. 제목만 보겠습니다.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뭐 공문서에 의의는 없어도 하여튼 저런 조문이 있다, 그죠? 356조가 그러하고 357조는 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공문서는 추정된다는데 사문서는 그게 안 되고 증명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읽으면서 음미하면서, 그죠? 한 번 해가지고 알면 천재죠. 이런 거 한 몇 번 해야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자유자재로 법전을 가져놓는다고.
358조 이것이 이제 2단의 추정이라는 좀 있으면 나올 텐데 한번 읽어 보십시다. 사문서 진정의 추정 증명하라면서 357조에서는 그래 그게 원칙이지만 추정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씀입니다. 358조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 손가락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서명 날인 그러니까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 있을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군. 그런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359조 본의 필적 또는 인형의 대조 360조 대조용 문서의 제출 절차 361조에 상대방이 손수 써야 하는 의무 362조 363조 그런 제재도 있군. 예, 이왕 법전 열었으니까 어제도 저번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법전은 355조부터 363조까지 저하고 이렇게 같이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봤다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규칙을 열어가지고 규칙의 목차 맨 앞에 보면 규칙의 목차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서증 쭉 내려가 보니까 서증 있다. 그죠? 서증 그러면은 105에서 116이군. 그러면 이거에 관한 절차 조항이 있겠군. 라고 짐작하면서 그런 선입견 가지고 이렇게 열어봅니다. 그럼 100% 있습니다. 거기에. 서증 찾았다. 제4절 서증 105조부터 문서 제출 방식 증거 설명서 서증 107조 108조 109조 110조 111 쭉 가가지고 116조의 진정성립이라는 얘기 나오는 것 같고 2단의 추정에 관한 내용은 없지만 서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조문들이 규칙에 이렇게 있군. 예.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그죠? 법도 보고 규칙도 보고 서증에 대해서 그럼 다 한 거예요. 그러면 뭘 물어봐. 참여관의 조치에 대해서 뭐 설명하고 대부분 법과 규칙에서 있는데 네가 찾을 줄 아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문서 일반론 가고 있으니까 계속 가보시죠. 358조 나와서 찾아봐서 진정의 추정,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전문에서 본 것 같다. 그죠? 조금 전에. 그죠?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356조 조문이 있는데 그죠? 우리는 또 저런 거 보면 그냥 못 지나가죠. 공문서의 진정의 추정 저래 놔놓고 왜 356을 안 써주냐고. 그죠? 우리 답안 이건 괜찮습니다. 예시 답안이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 답안 시험장에서 우리 답안이라면 여기에 356을 표시를 안 했다 그러면 혼납니다. 1점 까입니다. 정말로 단언컨대 이게 만약에 우리 답안지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법전을 지금 읽었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죠? 이 예시 답안은 나름대로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이 사람 공문서 진정의 추정 아니 법 전문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표시를 안 해주냐고. 그죠? 그러면서 한번 딱 화를 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자기도 본인도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도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쓰면은 법적인 근거가 있으면 반드시 괄호에다 법 몇 조, 규칙 몇 조라고 밝혀주라고 괜히 네 생각처럼 쓰지 말고. 어디 그렇잖아요. 그죠? 그게 네 생각이냐? 그게 아니다. 법의 생각이다. 분명히 법전에 있다. 이런 거.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또 이렇게 일침을 가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계속 가시죠. 공문서 진정의 추정.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해 공문서로 인정되는 때는 진정한 공문서 추정된다. 그러니까 저거 왜 네 생각처럼 쓰냐고. 그죠? 가로 열고 356조라고 써주라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상대방이 반정을 세워야 한다. 그렇다. 여긴 잘했네. 그러니까 대개 보면은 이 파트에서 357, 358밖에 몰라. 왜? 그 전문만 주로 수험서에서 다루어져. 그죠? 그래서 아마 356은 표시를 안 한 것 같아. 사무소 진정의 추정. 거정자가 성립의 진정을 입증해야 한다. 그렇지. 내 생각 아니다. 법의 생각이다. 357조. 물론 우리는 쓸 때는 우리 답안지에는 이렇게 쓰죠. 법 제 357조. 예. 우리 답안지라면 이렇게 씁니다. 정급하면 법자라도 꼭 써줘야 돼. 법 357. 이래도 아세요. 규칙이 아니란 얘기니까. 니은. 그러나 그 문서에 있는 본인 또는 대리인 서명이나 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면 진정한 문서로 추정받는다. 358조. 그래. 그렇다. 이단의 추정. 그게 뭐냐? 추정을 2번 받는다는 얘기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시다. 문서의 작성 명의인의 인형이 동인의 인장임이 인정되면 그 날인이 동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사실상 추정되어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 단 백지 때는 그렇지 않다. 예. 이게 맨날 사례에서 다루어지는 이단의 추정. 아마 이번 시간에 그 사례 또 보시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단의 추정, 필적 또는 인형의 대조. 문서의 진보는 필적 또는 인형의 대조에 증명할 수 있다. 359. 359는 쓰면서, 그죠? 이것은 검증의 일종으로 서류의 위조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 감정에 의해서만 판별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유관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그렇다. 그 다음 형식적 증거력 인정 근거 설시. 채택된 서적의 형식적 증거 능력 인정의 근거를 판결 이유에서 밝히는 것이 실무이다. 그 근거는 자백, 법률상 추정, 증거 자료 또는 변론의 전 취지이다. 그렇다. 그러면 실질적 증거력부터 또 참 길다, 그죠? 문서 일반론이라 그래. 문서 얘기 다 나와 여기. 가봅시다. 실질적 증거력이 뭐냐? 어떤 문서가 요정사실을 증명하기에 적합한 가치를 말한다. 즉 개정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능력, 즉 내용의 진정을 말한다. 증거법은 민사소송보다는 형사소송법이 훨씬 더 발전돼 있죠. 그 분야에서. 그 단어도 좀 체계적으로 돼 있어. 증명력 그러면 무슨 말인지, 요정사실을 추인케 하는 힘. 이렇게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구분해서 증명력 설명하길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단어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죠. 그죠? 근데 민사소송에는 증거법이 그만큼 체계화 내지는 정리되지 않았어. 그래서 단어가 어려워. 정리가 안 돼서. 그죠? 요정사실을 추인케 하는 힘.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그 증거를 믿고 안 믿고는 법관 마음이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증거 능력과 증명력이 확실히 구분되는군. 근데 민사소송은 좀 단어가 좀 거칠고 읽어도 왠지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그죠?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예, 실질적 증거력의 의의는 저런 거고 내용의 진정인데 형식적 증거력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실질적 증거력이 있으려면 문서에 형식적 증거력이 있을 것이 전제되나 형식적 증거력이 있는 문서라도 그 기재가 진실이 아니거나 또는 입증사항과 무관한 것이라면 증거 가치가 없다. 그렇다. 형식적 증거력은 뭐였다?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 분명하다. 실질적 증거력은 무엇이다? 그 내용이 진짜다. 요정사실을 추인케 하는 힘.
민사소송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 그죠? 요정 사실을 증명하기에 적합한 가치. 요렇게. 단어가 어려워. 그죠? 판단. 여기서부터 갑시다. 실질적 증거력의 판단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이름되어 있다. 그죠? 그게 자유심증. 형식적 증거력과 달리 실질적 증거력에 관하여는 재판상 자백은 성립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그죠? 법관이 믿고 안 믿고 법관 자유심증인데 그걸 뭐 법관의 자유심증에 대해서 내가 자백을 하고 말고 해. 그죠? 근데 여기서는 자백이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자백이 되지만 이거는 자유심증의 영역이다. 그 말씀이세요. 처분문서의 실질적 증거력. 처분문서의 실질적 강력한 사실상의 추정력. 얼마나 강력한데? 처분문서의 경우에는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기재 내용대로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처분문서의 증거력은 상대방의 반증에 의해 부정될 수도 있는 강력한 사실상의 추정이냐 아니면 반증의 여지가 없는 완전한 증명력이라 하는 문제인데 전자로 볼 것이다. 지 생각인 것 같죠?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증거 배척에는 배척하는 이유의 서씨가 불필요하나 처분문서를 배척하면은 여기서부터 아셔야 됩니다. 처분문서를 배척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 서씨를 요한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추정의 범위는 문서에 기재된 법률적 행위와 그 내용에 국한된다 할 것이며 그 법률 행위의 해석, 행위자의 권한 내지 능력, 의사의 흠격, 상대방의 도달 여부 따위는 미치지 않으며 이와 같은 문제는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은 한도에서 법관의 자유심장에 판단될 수 있다. 한번 읽고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별 내용 없다. 그죠? 좋습니다. 보고문서는 또 실질적 증거력이 얘기가 있는데 작성자의 신분, 직업, 성격, 작성 시기, 기재 방법, 체제 등 여러 가지 법관의 자신을 결정한 문제이다. 그렇다. 이와 같은 법률은 공문서인 보고문서에도 동일하다. 단지 공문서에 대해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 진실 추정할 것에 판례가 적지 않다. 등기부,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표적인 예이다. 예, 그렇군 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는 또 긴장하셔야죠. 158조. 예, 맨 끝에 놓으셨네. 여기서부터입니다. 158조. 제 기억으로도 이 강좌에서 2번 정도 찾은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158조. (158조) 조소의 증명력. 왠지 좀 구석진데 가끔 사례도 나오고, 그죠? 가끔 나오는 조문입니다. 158조. 여러분은 찾으셔야 됩니다. 찾고 뻔하지만 또 읽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법전하고 책이 왔다 갔다 해야지 책 보고 책 덮어. 그럼 다 기억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예, 조서가 무효가 아닌 한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은 뭐 제목도 아닌데 편집상의 실수인 것 같죠? 그러니까 따라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사항은 조서의 기재에 의해서만 증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다른 증거 방법으로 증명하거나 반증을 더 다툴 수 없다. 예컨대 판결 선고 조서가 없으면 선고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그 판결의 효력이 없다. 158조가 저런 뜻이. 법정 증거주의를 따른 취지. 읽어봅시다. 변론의 방식에 관한 조서에 대해 자유심증주의를 배제하고 법정 증거주의를 따른 취지는 그러죠. 그죠?
법정 증거주의죠. 그죠? 취지는 변론 조서는 고도의 개연성을 담보한 조서이기 때문에 법정 증거력을 주어 소송 절차 자체가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게 하려는 그런 취지이다. 변론의 방식의 의미, 외형적 형식을 말한다. 긴 문제였습니다. 문서 일반론에서 다 써 놓으신 것 같아. 그래서 계속 달아서 문제들을 앞으로 한 2문제 정도는 같은 문제니까 한번 훑어보시죠. 서증의 형식적 증거력. 저렇게 또 떼서 잘라서 물어보시기도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문서 일반론에서 다 공부했습니다. 그죠? 서정이란 의미는 저런 것이다. 문서의 증거 능력, 금방 공부해서 알고 있다. 그렇다. 이 말 많이 나오죠. 민사소송에서 형사소송 증거 능력에 제한이 없음. 이 말 여러 번 나옵니다. 형식적 증거력의 의, 증거력 이렇게 설명하시고 형식적 증거력 한 번 더 외웁시다. 문서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을 때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 고한다. 즉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었을 때 형식적 증거력이 있다고 한다. 실질적 증거력과의 관계는 아까 문제에서도 나왔던 것 같지요. 그죠? 쭉 훑어봅시다. 그렇지, 별개의 문제고. 기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진실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실질적 증거력이 있다. 실질적 판결. 이 단어.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사 자격 가능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쭉쭉쭉쭉 이렇게 공부한 거 이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문서의 성립의 진정, 성립의 인부 계속 한 거를, 그죠? 근데 여기선 또 새로운 내용이 들어가신 것 같아. 여기는 하고 가야겠다. 여기서부터 합니다. 여기까지. 새로 나온 내용이니까 한번 무슨 내용인가 한번 읽어봅시다. 고의나 중과실로 진실에 반하여 문서의 진정 성립을 다툴 때에는 서명 날인이는 문서에 대해서는 부지라고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서명 날인인데 내가 모르겠다 그런 대답하지 말라. 부인 또는 인정을 해야 하고 이때 부지라고 답변하면 그것만으로 증거력을 배척할 것이 아니라 만일 그 서명이나 인용까지 부인하는 취지라면 상대방의 입증을 촉구하면 된다. 판례다. 그렇다. 동그라미. 문서의 성립의 진정에 대해 상대방이 성립의 인정이나 침묵으로 답변하면 재판상 자백. 자백 간주의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법원은 문서의 진정 성립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 이에 구속되어 형식적 증거를 인정하여야 하고 자백하는 상대방은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 나온 것 같다. 계속 갑시다. 문서의 성립의 진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부지로 답변하면 증명을 필요로 하는데 입증 책임은 문서를 제출한 자에게 돌아간다. 입증 방법에 제한이 없으면 변론의 전 취지만으로 그 성립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성립의 진정 인정에 대해서는 법정 증거법칙 일종으로 추정 규정이 있다.
추가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다음 진정의 추정. 공문서에는 356조, 예, 마음에 듭니다. 그죠? 356조 이렇게 썼습니다. 357조 사문서에도 저런 게 있고 358조에 가면은 추정 규정이다. 우리 그 이단의 추정이라고 예, 했습니다. 그죠? 계속 그 얘기. 지금 358, 359, 361, 360까지 들먹거리면서 이만큼 예? 법전으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문제, 변론의 전 취지에 의한 인정, 생뚱맞게 신정증거라는 말이 있을까요? 그죠? 그냥 읽으시는 것으로 족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13번 가야죠. 예, 여기까지만. 13번 문제 보십시다. 서증의 증거 능력과 증명 책임. 사례이구나. 예, 사례 문제 사안 파악하시죠. 예. 원고가 제출한 갑제 1호증 각서랍니다. 에 대하여 피고가 문서의 작성 명의인 이름 옆에 있는 인형은 자신의 것이 맞으나 원고가 피고 인장을 훔쳐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와 인형 자체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위조된 인장으로 찍힌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각 주장의 성격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하시오. 요즘에는 이렇게 안 물어본데 2003년이다. 그죠? 굉장히 질문이 좀 추상적이에요. 그죠?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증거로 쓸 수 있나 없나 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물어주시면 좋은데. 그죠? 보십시다. 쟁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는 하시고 원고 제출 각서의 성격이 뭐겠습니까? 그죠? 이런 거 쭉 써준 다음에 각서란 각서. 그죠? 각서. 사문서로서 처분문서다. 성격 밝혀주시고 인장 도용의 주장. 도용의 항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도용의 항변, 두 번째는 위조의 항변 이렇게 주장의 성격. 피고는 인형, 인명, 계속 중요한 단어를 틀리신다. 그죠? 인형이죠. 그죠? 인형을 자신의 것이 맞으나 원고가 자신의 인장을 훔쳐 날인했다는 주장을 하는 바 이는 증거 항변 맞다. 형식적 증거력, 사무소의 진정 추정과의 관계를 살핀다. 그러면서 형식적 증거력 블라블라블라 계속 일반론을 쭉 써주시고 진정의 추정 358조 추정의 효과 당연히 그렇죠. 그죠? 본정인지 반정인지 학설 관심 없고 판례 인장은 틀림없으나 강박, 도용 등에 의해 찍은 것을 주장하는 경우 인형의 진정 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정을 들어 인형의 진정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에 관하여 법원에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도록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오, 그렇다. 계속 넘어가요. 검토는 됐고요. 여기를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풀었는가. 피고는 자신의 인형임을 인정하나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는 바 문서의 이단 추정에 의해 진정 성립이 사실상 추정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반정을 들어 추정을 복멸하여야 한다. 법원은 각서에 대해 피고의 반정이나 배척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이에 구속되며
각서의 형식적 증거력과 실질적 증거력을 인정해야 한다. 증거재판주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조의 항변입니다. 위조의 항변. 이상에서 한 게 인장 도용의 항변이었고요. 위조의 항변. 주장의 성격, 부인에 해당한다. 부인이더라. 증명 책임은 주장자인 원고가 진정 성립을 해야 된다. 부인이니까 입증 책임 넘어가죠. 그죠? 판례는 피고가 자신의 인형까지 부인하는 경우, 예, 그런 판시한 것 사안의 경우, 피고는 자신의 인형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므로 각서는 형식적 증거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에게 진정 성립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 부인하니까 이 증명 책임이 넘어가더라. 법원은 원고에게 입증을 촉구할 수 있으며 증명이 없는 한 증거를 할 수 없다. 그렇다. 다만 저렇다. 한 번 더 정리를 하셨다. 그죠? 한 번 더 우리도 한 번 더 정리를 함으로써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정리하시죠. 인장 도용 주장과 관련해서는 자신의 인형을 인정한 이상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에 의한 이단의 추정으로 진정 성립이 추정되므로 피고는 반증으로 추정력을 소멸시키지 못하는 한 법원의 각서에 대한 증거 채택을 막을 수 없다. 그 다음 위조의 항변에 대해서는 법률 요건 분류설 이런 거 안 쓰셔도 됩니다. 그죠? 몰라도 돼요. 문제도 나옵니다. 좀 있으면. 원고가 각서의 진정 성립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 각서가 형식적 증거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위조의 항변이 왔으니까. 법원은 성명을 원고에게 할 수 있으며 증명이 없는 증거를 할 수 없다. 다만 변론의 전치죠. 참작 가능할 뿐이다. 예. 지금까지 푼 세 문제가 사문서 성립의 진정, 형식적 증거력, 즉 357, 358조 두 조문이 핵심이라서 그게 사례로 자꾸 출제되고 있으니 그걸 하기 위해서 문서 일반론부터 시작해서 지리하게 왔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요 맨 끝에 푼 요 사례 문제, 요게 이 부분의 어떤 핵심 쟁점, 이단의 추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끊었다가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